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김건희 언제쯤 등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언제쯤 김건희 씨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건지 취재가 됐습니까? 예, 사실 김혜경 씨는 낙상 사고 이후에 올블랙 패션의 수행원까지 보도됐을 정도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반면 김건희 씨의 모습은 아예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언론들은 파파라치 하듯이 하고 있는데 왜 김건희 씨는 한 번도 등장되지 않는 것일까? 그러게요. 이 김건희 씨는 왜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일단 외부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김 씨는 원래 사업가였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도 잘 받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아는 분들 중심으로만 전화로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박 기자도 전화를 해봤습니까? 저도 해봤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번호로 해봤는데 받질 않았습니다. 윤 후보 측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몇몇 매체들이 김건희 씨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윤 후보의 자택 근처에서 취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건강도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지난해 말 이 뉴스야 시간에 네. 김건희 씨가 스트레스로 체중이 너무 과하게 줄었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 후보 부인으로서의 외부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윤 후보 측 네거티브 팀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보니 수사기관에서 얼른 결론을 내려줬으면 한다며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럼 수사만 끝나면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꼭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당초 지난주 윤 후보의 봉화마을 방문 때 부인이 동행하는 것도 검토했었는데 권양숙 여사 측이 난색을 표했고 메시지도 분산될 우려가 있어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법적인 문제들이 정리되는 게 우선이겠죠.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 물음표 김건희 언제쯤 등판의 느낌표는 비장의 히든카드로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취약했던 호남에 머물면서 호남 민심의 반전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미 많은 논란을 몰고 다녔던 만큼 대통령 부인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김건희 씨의 등장이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방식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두 번째 물음표는 왜 돌연 조건 없는 특검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론을 얘기하다가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특검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하는 걸 원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당초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면 윤석열 후보의 비리도 포함된다면 이른바 조건부 특검을 내세웠는데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도 당초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 이재명 후보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캥기는 부분이 있어 특검을 받지 않는다는 야당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라고 밝혔고요. 예. 또 다음 주쯤 김만배와 남욱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에서 그분으로 지칭되는 윗선과 연결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업자가 남욱 김만배 측에 43억 원을 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분양업자가 돈의 일부가 이 후보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던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 당일 검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회식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 실무 책임자인 부장검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예. 수사 중인 검사를 교체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수사가 미진하다며 야당이 수사팀 교체를 강력히 요청할 때는 검찰총장은 이를 완강히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나중에 그 정도면... 필요하면 문책하겠습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조금 예? 지켜봐 주시죠. 그렇다면은 이재명발 특검론이
어떤 검찰 수사의 이런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3억 진술과 수사팀 부장검사 교체, 조건 없는 특검 발언까지 모두 같은 날에 나온 건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윗선을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재명 후보 측이 특검으로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냐는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여당은 그동안 특검으로 가면은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특검이 도입된다 해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죠. 그 기간 전에 수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여야는 특검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행 특검법상으로는 수사 결론까지 나오는 데는 10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특검 논의가 시작되면 기존의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어서 실제 특검이 시작된다면 대장동 의혹의 진실은 대선 이후에나 규명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두 번째 물음표 외 돌연 조건 없는 특검의 느낌표는 BBK 특검의 추억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당선인 신분으로 BBK 특검을 받은 적이 있죠. 당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진실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난다는 것을 수사당국이나 당사자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